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한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허가 도면 및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건축 착공 도면하고 서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가 도면, 요번 시간에는 허가 도면하고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도면과 서류는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안다고 보시면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조금 더 빨리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축 허가 시 도면 서류하고 착공 시 도면 서류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선은 착공 같은 경우에는 설계 도서를 새로 작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를 받았던 도면을 토대로 착공에 그대로 넣기 때문에. 단지 이제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허가를 접수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건축 법령 정보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에서 오늘은 이제 허가에 들어가는 도면이랑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요. 다른 것들은 조금 생략을 하고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건축법 11조 건축 허가를 보시면 1항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시면은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데 법 11조 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쭉 내리시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라고 해서 법 11조 1항, 3항, 제20조 1항, 09조 1항 및 제15조 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4호 서식의 1호 4호 서식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에 허가권자는 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건축허가 접수 시 설계도서. 요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2에 보시면은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라고 해서 6조 1항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윗면도, 단면도, 구조 나와 있고 축척은 임의로 하셔도 돼요. 단지 이제 건축계획서라든지 배치도, 평면도, 윗면도, 단면도, 구조에서는 각 들어가야 되는 내용 항목들이 있습니다. 꼭 지켜서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처방 설비도 또 별도로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데 착공 때도 그랬고 건축 허가 때도 그렇고 접수 시에 필요한 설계 도서는 도서하고 거기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류 목록은 요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실무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사실 인허가를 진행하면 착공 때처럼 인허가 건조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습니다. 착공 때는 시공자가 있었잖아요. 시공자 감리자가 있었는데 건축 허가 때는 시공자 감리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건축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착공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자와 허가자가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계약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건축주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까지고 건축허가 신청서 이거 물론 설계자가 작성을 합니다. 단지 이제 위임장을 작성을 하고 건축주를 대리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임장을 작성을 하는 그 위임장이 이제 대리 위임장으로 해서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작성하고 신청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토지 관련 서류, 대지 사용 승낙서. 대지의 소유권이 이제 본인 거라면은 또 다르겠지만 본인 게 아니다 그러면은
대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으셔야 돼요.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도 첨부를 해야 되겠죠. 건축사 사무소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건축사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 허가 및 검사 조서, 요거는 이제 세움터에서 별도로 작성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는 건 아니고 세움터에다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세움터라는 게 이제 건축 민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절차는 간소화가 됐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려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심의의 조치계획서, 그래서 도시 건축 구조 굴토 경관 교통 심의에 따른 조치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넣을 당시에는 도시나 건축 경관 교통 이거는 심의가 완료가 된 상태일 거예요. 근데 구조 굴토 심의는 착공 전까지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건축 허가 도서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고 난 뒤에 구조 심의, 굴토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착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 해당 시에만 필요에 따라서 넣는 건데, 요거는 설계자가 준비를 하는 건 아니죠. 부동산 개발업증은 필요에 따라서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침 반영, 요거는 만약에 지역지구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침을 잘 수용을 한 건지 아닌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배수설비 설치 신고, 부서주차장 설치 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이동통신 구축 지원, 에너지 절약 계획서, 관련 기술자 서류, 지역지구 필요 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안전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 관련 또는 농지 공장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필요 서류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보도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심의를 별도로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자체별 특별 요청 자료, 예를 들어서 뭐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미리 설계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요게 이제 각 부서마다 배포를 하는 자료들이에요. 배수라든지 부서 주차장이라든지 장애인, 이동통신, 에너지, 각 부서마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가에서 보기도 하지만 건축가에서 주로 보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서 도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시 건축가로 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별 문제가 없다면 건축 허가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지만, 만약에 보완 사항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불가 사유가 생긴다, 그럼 재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허가 일정이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접수하시기 전에는 도서 및 서류에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관계 고수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축 허가를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협의 부서가 뭐 10대 군데가 나올 수도 있고 4, 50군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협의 부서 목록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받거나 아니면은 요청을 해서 어디 협의를 돌리셨는지 건축가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고, 건축가에서 그 협의 부서를 알려주면 그 협의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든 아니면 찾아가서 이런 사유로 해서 건축 허가를 접수했고 건축가에서 아마 협조 공문이 갔을 겁니다. 도서도 갔을 겁니다. 혹시 필요에 따라서 도면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찾아올 필요가 없다, 그냥 도면 보고 의견을 달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는 소방서하고, 예전에는 뭐 소방서는 청 내에, 그러니까 시군구 청의 내에 있는 협의 부서들은 세움터가 연동이 잘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청 외, 그러니까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경찰서 뭐 이런 데들은 뭐 장애인 관련 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은 세움터가 안 되는, 예전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찾아가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 되거든요, 거기에도. 근데 일단은 협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장애인 관련 센터예요. 왜냐하면은 장애인 관련 센터에서 내용들을 좀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매년 이제 분기마다도 그렇고 매년마다도 그렇고 조금씩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반영하는 게 찾아가서 이제 협의를 하면 도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이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화상만으로는 협의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하시면 되고, 또 소방서도 그렇고 찾아가서 협의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가능하면 모두 찾아가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래야 회신도 빨리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 있고 수용하지 못하는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텍스트로 넘어오는 거랑 직접 가서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이게 조율을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찾아가서 협의를 좀 하려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좀 최대한 빨리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건축 허가 관련 서류와 도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큰 내용은 없어요. 건축 허가는 접수에 따라서 큰 내용은 없는데 다만 여기 설명드린 설계 도서 말고 설계 서류 목록 있잖아요. 요것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외에도 추가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